다음 교재는 내가 바로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조구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 강조구문 가끔씩 우리 모의고사 문제나 독해 문제 풀다 보면 아주 가끔씩 나옵니다. 그치? 발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조구문이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험 문법 출제 범위라고 하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 강조구문을 제대로 배워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분사구문도 그렇고 강조구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투투용법이나 인업투의 대체 표현도 그렇고, 이런 것들 있잖아. 디테일한 부분들 혹은 조금 고등적인 사고가 필요한 문법들은 전부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다 천천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배웠던 문법들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 전부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구문. 가장 먼저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이때 강조구문은 그냥 보기대로 it is, 그러니까 it be 머시기 그 다음에 that 절 요런 식의 형태로 적혀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있잖아. 요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입니다. 요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 이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나요? 명사. 명사 중에서도 주어랑 목적어로 활용이 되는 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또 부사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이때 강조구문에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뭐 형용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어,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주어 동사 보어잖아. 보어라고 해서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강조구문에서는. 알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형용사가 들어갔다,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뭐로 봐야 되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보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구조를 조금 알려드리고 나서 되게 헷갈리는 문법 구조들이 많아요. 관계사절도 헷갈리죠. 그치?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가주어 진주어 구문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들 한번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뒤에 나오는 절, 이 녀석은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까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까?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불완전한 구조. 자, 근데 여기서 좀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 여기 비동사 뒤에 부사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부사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부사 사용 경우 완전한 절이 온다. 자, 이런 문법적인 특징이 왜 생기게 됐냐면 이때 강조구문의 원래 형태를 우리가 거꾸로 찾아 들어가고 나서야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부분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Sam met Amy at the amusement park by accident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에 샘은 에이미를 놀이공원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때 강조구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 원래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혹은 부사 표현을 빼가지고 강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자, 이때 구조를 일단 짜 놓습니다. 그 다음에 it was Sam, 원래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을 이때 강조구문의 보어 자리에 끼워 넣고요. 그것은 Sam이었다. 뭐냐면 met Amy at the amusement park by accident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에 우연히 에이미를 놀이공원에서 만났던 것은 Sam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 것을 따로 빼가지고 이때 구문의 보어로 쓰였기 때문에 that 뒤에 나오는 녀석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주어가 missing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를 취해가지고 땡겨서 강조를 하는 경우에는
that 뒤에 나오는 구조가 불완전하다. 마치 뭐처럼?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처럼요. 알겠습니까? 됐죠? 근데 여기 부사 표현을 한번 볼게요. 부사 표현. 여기다가 줄 하나 그어놓자. 그것은 지난주 토요일이었다. 뭐가 지난주 토요일이었냐면 Sam met Amy at the amusement park by accident. 여기 이 뒤에 나오는 절은 형태가 어떻습니까? 구조가 완전하죠. 그렇지? 왜냐? 부사구잖아요. 부사구라는 녀석은 원래 문법적으로 어떤 문법적인 구조를 어떻게 바꾸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만 하냐면 의미를 추가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에 원래 문장에서 부사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강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는 이 문장에서는 완전한 절의 형태로 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문장 필수 성분이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있는 구분으로 보어 자리에 문장 필수 성분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됐나요? 이때 강조 구문은 이게 끝이에요. 명사랑 부사만 강조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명사 중에 주어, 목적어만 또 특히 강조를 받을 수 있고, 강조를 받게 되는 경우에 that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때 강조 구문의 that 있잖아요. 이 녀석은 바꿔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녀석으로 바꿔서 쓰일 수 있냐면 여기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계사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 부사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시간 나타내는 부사구잖아. 그치? 시간 나타내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 when이 온 거죠. 이렇게 바꿔서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am, 사람이지? 선행사가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론 선행사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알아듣기 쉽게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that 대신에 who로 바뀌어서 쓰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 뭐가? that이요. 알겠습니까? 그때 활용되는 지식이 뭐다? 관계사,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는 어느 정도 익혔다고 보고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하는 방법. 이게 진짜잖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뭐로 쓰인, 뭐 아니면 보기와 같은 문장 구조로 쓰인 거 찾아내시고 할 때 문제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때 강조 구문이랑 비슷하게 작문이 되는 녀석들을 한번 쭉 써볼게요. 가주어, 진주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굳이 비슷하게 적어보자면 관계사절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 it 나오고요. 동사, 비동사 나오고 보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사 보어겠죠, 그렇지? 명사 보어. 그리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가장 먼저 가주어 진주어부터 볼게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뭐 때문에 쓰는 겁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져. 그치, 주어가 너무 길어서. 영어의 특성을 보면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덩어리는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끔씩 도치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도치는 아닙니다. 도치는 아니에요. 이거는 후치라고 하죠.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 that이라는 녀석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지? 무조건적으로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it이 가리키는 대상이요. it이 가리키는 대상이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완전한 절이 온다. 몇 형식의 문장이 오든 간에 완전한 절이 온다. 됐습니까? 다음 이때 강조로 넘어갈게요. 이때 강조는 내가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더 드릴 게 없죠? that 뒤에 어떤 구조가 올 수 있습니까? 완전한 구조 혹은 불완전한 구조 둘 다 올 수 있어요. 완전한 구조가 오는 경우에는 구분하기 쉽겠지. 비동사 뒤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부사. 그치? 부사뿐만 아니라 부사구. 부사적인 표현이 오는 겁니다. 그쵸?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경우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원래 문장에서 빼앗긴 형태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that 뒤에 주어가 없어져 있거나 목적어가 없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절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 it 대명사입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이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강조를 위해서 의미를 그냥 그것이라고만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석상 얘는 그것이라고만 해석되고 이 녀석 뒤에 나오는 거는 다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이에 형용사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강조 구문에 형용사 못 옵니다. 형용사 오게 되는 순간 얘는 다른 구문으로 적힌 겁니다. 알겠지? It is happy 나오는 순간 이거는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닙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마지막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 관계사절만이 얘가 의미를 갖추게 됩니다. 얘가 의미를 갖춰야 관계사절이 됩니다. 얘가 의미를 갖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명사로 쓰인다라는 말입니다. 지칭 대상이 있다 없다? 지칭 대상은 존재한다. 그러면은 지칭 대상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얘가 이 형태가 가장 첫 문장에 올 수 있어 없어? 지문의 가장 첫 문장에 관계사절 그것도 주어가 is로 쓰인 거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첫 문장에서 주어가 is인 경우에는 얘는 대명사로 쓰일 수가 없는 거겠죠. 그치? 맞지? 이거 대명사가 오는 경우 가장 첫 문장에서 대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대명사로서 쓰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구조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다. 뭐와 뭐에 따라서 얘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됐습니까? 이 세 개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혹은 문장을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분석이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레벨은 돼야 시간을 뺏기지 않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구분하는 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해석 방법을 알아볼게요. 해석 방법. 자, 봅시다. 이때 강조 구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것은 쌤이었다. 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지난주에 에이미를 만난 것은 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에이미였다. 쌤이 만났던 것은 알겠습니까? 뭐뭐였다. 했던 혹은 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뭐뭐였다, 뭐뭐 했던 것은, 뭐뭐 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은 뭐뭐였다, 뭐뭐 한 것은, 뭐뭐 했던 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강조의 의미를 둬가지고 약간 절이 두 개인 것처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 끝입니다. 연습만 하면 돼요.
최대한 쉽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다음 동사를 강조하는 do입니다. 요거는 별거 없죠? 요거 알잖아요. 그치? 모르더라도 내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문을 말할 때 있잖아. 엄마한테 그냥 엄마랑 대화한다고 봅시다. 엄마가 야, 공부 좀 해라. 진짜 미치겠다 이 때문에. 내가 얼마 속상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은 화가 나요. 나 공부한다고.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똑같아. 사람 사는 세상 똑같다는 겁니다. 평소문을 말할 때도 강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일반 동사가 활용되는 경우라면 do를 쓴다는 겁니다. does를 쓴다는 겁니다. 과거 시제라면 did를 쓴다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더지가 나왔어. 그 뒤에 그러면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원형의 형태가 와야죠. 두더지가 무슨 역할 하니까? 조동사 역할 하니까. 문법적으로요. 강조의 의미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맥락상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법적으로는 조동사 역할을 하니까 무조건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되게 쉬워요. 동사 강조하는 뭐 두더지. I do study, mom.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공부한다고. 알겠죠? 반찬 이게 뭐야? 하면 안 되죠. 네, 밥하는 거 힘듭니다. 저 혼자 살아서 알아요. 어제 밥을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아무튼 간에 자, 다음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기 때문에 대충 알죠, 그쵸? 제기대명사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요. 뭐랑 뭡니까? 뭐랑 뭐예요? 제기용법이랑 그 다음에 강조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제기용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제기대명사가 문장 필수성분이야. 문장 필수성분. 알겠어? 강조용법은 부사야. 의미 추가만 합니다. 알겠지? 이거야. 쌤이 한 6년 전에 여자친구 생일날 케이크를 만들어줬어요. 케이크를 만들어줘. 돈 비싸게 썼지. 맛도 없는 거 진짜 짜증이 납니다. 그 빈 그냥 스펀지 같은 케이크 다 말라 비틀어진 거를 2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갔어요. 쫄쫄 들고 저 케이크 만들러 왔는데요. 가니까 생크림은 얼마고요? 위에 토핑은 또 얼마예요? 그리고 라이팅 하려면 이거 짜는 거 이거 하셔야 되는데 이건 얼마예요? 렌트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막 4만 원씩 써가지고 케이크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기술이 또 좋거든.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엄청 예쁘게 만들어서 파는 것처럼 만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갔어. 가니까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어디서 샀어? 이쁘네? 맛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에이 거짓말. 뭘 이걸 네가 만들어. 산 거잖아. 내가 말했죠. 이거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I myself made it. I myself made it. 강조. 알겠습니까? 나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알겠어. 고맙다. 그러고 잤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매우 아쉬운 스토리였지만 이해했죠? 네, 좋아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치구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도치구문이에요. 도치라는 건 도대체 왜 생길까부터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도치라는 건 도대체 왜 있을까요? 도치가 뭘까? 도치는 이미 존재하는 성분들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는 왜 바꾸는 거야? 가만히 있는 애들 머리 끄댕이를 자꾸 왜 옮기는 거야? 강조를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도치가 쓰였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지문 내 도치는 중요한 겁니다. 강조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까? 우리 우리 책에서는 도치가 부정어구 도치랑 그 다음에 장소 부사구 도치 두 가지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 너무 많아요.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부정어구 도치는 부정의 뉘앙스를 확 강조하는 거예요. 얼함을 통해 가지고 부정어구를 가장 먼저 말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한테 전달해 줄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부정어구 그러니까 부사들 이런 녀석들만 앞으로 빼낸다고 하면 의미가 조금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어순으로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맞잖아요. 이런 거야. 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순간은 내가 거짓말 안 했어. 아, 나 거짓말 안 했어. 아무도 안 믿어요. 나 안 했어 거짓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부정어구를 가장 앞으로 빼냅니다. 1빠따. 자, 내가 강조할 내용 앞으로 빼내는 거예요. 강조할 내용을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뭐래요? 주어 동사 자리 바꿉니다. 주어 동사 자리. 알겠죠? 근데 만약에 동사가 얘들아 동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있지. 그렇지? 비동사인 경우에는 비동사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비동사랑 주어 이렇게 위치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활용합니다. 알겠지? 비동사인 경우에는 그냥 주어랑 동사 위치를 바꾼다.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두더지를 활용을 하고 부정어구 뒤에다가 두더지를 놓고요.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 순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정 표현 더하기 do, does, did 더하기 뭐 온다고? 주어 온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요. 이런 식으로 작문이 되게 됩니다.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지? 알겠습니까? 이거 진짜 농담 안 하고 15번만 적으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집니다. 통째. 15번 적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렇지 않아? 빠르게 적으면. 아 근데 솔직히 5분 하면은 좀 까먹을 것 같아. 한 20분 동안 적으세요. 아무튼 간에 그만큼 하면 외워진다는 소리죠. 복잡할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죠. 그렇잖아. 우리 여기서 뭐만 하면 돼? 비동사랑 일반 동사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도치구문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부정어구 도치구문.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재 완료가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문장에서. 그치? 평서문에서 현재 완료가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도치하면 좋을까? 뭐를 앞으로 빼내면 돼? 얘 조동사 역할 한다고 했잖아. 조동사 앞으로 빠졌지? have를 빼내면 됩니다. 앞으로. 부정 더하기 have, has, had 나오고요. 주어 pp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알겠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조동사가 활용되는 경우도 많잖아. 그치?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거 그대로요. 이걸로 적어주면 돼요. 두더지를 뭘로 대체해주면 돼? 조동사로요. 됐습니까? 끝이야. 끝. 됐죠? 그 다음에 우리 2번 장소 부사구 도치 한번 봅시다. 장소 부사구 도치. 이거는 너네들이 이 말 자체가 생소해서 그렇지 되게 많이 만나본 문장이에요. There is he. 유도부사 구문. 기억나시죠?
장소 부사구. 도치를 한 겁니다. 뭐랑 뭐를? 주어랑 장소 부사구를. 됐죠? In front of the door he is 이렇게 써도 되고 is he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유도부사 구문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요. 조금 더 다양한 장소 부사구를 주어와 도치시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유도부사 구문이랑 유사하다. 다만 더 다양한 부사구 활용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구조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ADM을 그냥 장소 부사구로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지? 이렇게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이 경우는 그냥 장소 부사구 전치라고 합니다. 전치. 이 경우는 도치입니다. 도치. 있는 거 위치를 바꾸는 거 도치. 있는 거 앞으로 당기는 거 전치. 있는 거 뒤로 당기는 거 후치. 알겠습니까? 됐죠? 이 둘 중에 강조의 의미가 더 센 게 누굴까요? 얘겠죠? 얘겠죠? 문장 구조 자체가 망가졌어. 그치?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던 문장 구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더 귀담아 듣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문에서 만나더라도 똑같은 거야.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도치가 일어나는 문장은. 자, 그러면 두 개 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교재에는 없는 겁니다. 자, 뭐 다 적었죠? 네, 필요한 거는 다 적으세요. 자, 보자. 뭐가 있냐면 보어 도치가 있습니다. 보어 도치. 무슨 도치? 보어 도치. 보어는 몇 가지가 있죠? 보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죠.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격 보어 도치는 뭐랑 뭐 도치 시킨 거겠어? 주어랑 보어. 그렇죠. 동사 가만히 있습니다. 주어랑 보어 도치 시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네들이 지문을 읽다 보면 이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어쩔 건데.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어로 쓰인 거, 보어 도치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어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겠죠.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나야?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목적격 보어 도치입니다. 목적격 보어 도치. 자, 보어 도치 하고 주격 보어 도치. 서술 스타일은 주격 보어가 먼저 오고요. 동사 오고요. 주어 오는 식으로 이렇게 작문이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라고? 목적격 보어 도치. 목적격 보어 도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구랑 누구의 위치를 바꾸게 될까? 오형식 문장의 메시지 형성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랑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갈라져서 짝을 이루어요. 맞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두 개, 서술관계. 주어 동사 두 개, 서술관계. 짝을 이룹니다.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목적격 보어 도치는 목적어와 도치가 일어납니다. 뭐랑 도치가 일어난다고? 목적어랑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안 나오겠지만 좀 올라가면 레벨이 좀 올라가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심심할 만하면 나와. 자, 그래서 서술 구조가 주어, 동사 당연히 나오겠지.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목적어 이렇게 쓰여집니다. 목적격 보어, 목적어. 근데 이 경우는 있잖아. 목적격 보어를 강조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구조를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알겠죠? 알겠죠?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갑자기 말이 나와서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it이 딱 하나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 it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it은 의미가 없어요. 대명사가 아니니까. 해석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디테일을 통해 가지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격 보어 도치가 일어나는 문장은 이 순으로 해석을 했을 때 생각보다 문장이 어색합니다. 티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해석을 너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라는 걸 라는 뉘앙스로 이제 리액션을 바로 할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은 목적격 보어 도치구나. 목적어 어디 있지? 목적격 보어가 어디서 끝나지? 이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줄을 그어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맞죠? 네. 자, 그러면 보어 도치 끝. 자, 그리고 또 어떤 도치가 있을까요? 어떤 도치? 우리 지난 시간이 아니죠. 지난 장문 시간에 무슨 문법 했어? 가정법. 그치? 가정법에서도 도치가 일어납니다. 맞죠? 가정법에서도 도치가.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if 생략 도치라고 합니다. if 생략 도치. if를 생략을 하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가정법이 나타나는 종속절 있잖아. 가정법이 나타나는 종속절의 동사가 요 세 가지인 경우 도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되게 자주 쓰입니다. 특히 요 두 가지 무조건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많이 다룹니다. 고등학교 때도 다루고요. 됐죠? 자, 네?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자, 원래 문장에서는 if 나오고, 그치? 주어, 동사. 가정법이니까 현재 시제로 안 쓸게요. 일이 나오고요. 뭐시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컴마 나오고 주절 시작이 되겠죠. 근데 내가 if를 생략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서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는 거죠. 알겠죠? If I were a girl 이라는 문장을 예로 들면 were I a girl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해했나요? 이해는 필요 없죠. 구조가 이렇다는데, 그치? 연습만이 살 길이지. 그래서 요걸로 이제 도치가 일어나는 부분은 다 알려드린 겁니다. 요게 끝이에요, 도치는. 근데 도치가 워낙에 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아주 이제 그 서든 어택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녀석이라서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눈을 좀 길러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됐죠? 끝입니다. 됐어. 그리고 조금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목적어 전치라는 개념입니다. 목적어 전치. 그게 무엇이냐면요. 목적어를 어디로 옮기는 거야? 전치사. 앞으로요. 전치. 목적어 전치. 목적어 전치라는 것은 삼사 형식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삼사 형식에서 자주 일어나요. 자, 언제 일어나냐면 뭐 요 둘 중에 하나에 이 둘 중에 하나에 혹은 여기 이 목적어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목적어에 부정 표현이나 의문사, 의문 형용사죠. 의문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 이 녀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빼낸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혀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적혀지는 것이죠. 이게 목적어 전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조랑 비슷해요. 아니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냥 얘가 문장이에요. 얘 자체가 문장인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끝. 그러면 우리 조금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8시에 돌아올게요. 프린트가 잘못 아